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온라인 음악 시간 시작해 볼까요? 지난번에는 외국에 있는 관악기에 대해 알아보고요. 서양 관악곡을 들어봤다면 오늘은 우리나라 관악기를 알아보고 한번 국악곡 들어볼 예정이에요. 오늘 들어볼 곡은 정성곡이랑 수룡음이라는 곡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온라인 수업이니만큼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먼저 할 거고요. 오늘은 사실 감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처 없이 외부 자료 없이 그냥 하면 너무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영상이랑 사진을 활용했는데요. 지금 여기 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 중간중간에도 링크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수업 순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활동 1, 대금 독주, 청성곡의 특징 알아보기. 두 번째, 생서 병주 수룡음의 특징 알아보기. 그런데 이렇게 되면 대금 독주, 생서 병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당연해요. 이건 조금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게 무슨 뜻인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런 다음에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활동 3, 음악의 특징 알아보고 표현하기까지 들어가면 오늘의 수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가도 되겠죠? 가장 먼저 활동 1, 네, 대금 독주, 청성곡의 특징 알아보기. 그런데 이 대금 독주가 대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악곡이기 때문에 사실 한자를 좀 알고 넘어가면 좋아요. 가장 먼저 대금 독주, 청성곡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금 독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한자어를 이렇게 해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금 독주는 이렇게 적고요. 하나씩 풀어보면 다음과 같답니다. 먼저 큰 대, 그리고 첨대금, 홀로독, 아뢰 주 또는 연주할 주 이렇게 한자어로 사용하는데요. 여기가 본다면 다른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첨대금이 조금 새로울 수 있어요. 이거는 대나무 죽자에 음자를 같이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대금은 한국의 악기인데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대금이라는 악기, 혼자서 연주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 아쉽게도 위에 소금이 좀 잘려 있어서 없긴 한데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 관악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밑에 있는 단서가 우리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요게 바로 단서예요. 그리고 소금은 이게 바로 단서예요. 그리고 소금은 요거고요. 크기가 얼추 비슷하게죠. 초등학교 선생님쯤 되면 집에 다 소금이나 단서가 있는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알다시피 중금에 비해서 대금이 훨씬 크죠. 단서에 비해서 한 거의 길이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가지는 음악적인 특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금으로 연주한 곡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대금의 소리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대금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청성곡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고 들으면 더 좋겠죠? 청성곡 아까 독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주할 거고요. 먼저 청성곡의 청성이란 높은 소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거는 청성 자진 한입이라고도 하는데 청성은 높은 소리, 자진은 빠르다. 그래서 자진몰이 장단 이런 빠른 장단 빠르죠. 그리고 하는 크고 빠르고 크고 그리고 잎이 여기서 곡조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빠르고 큰 곡조를
높은 음으로 연주한다를 의미해요. 이미 곡 이름에 곡의 성격이 다 드러나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하람이 노래 부르는 가곡 태평가의 선율을 다시 높은 음역으로 조를 바꾸어가 만든 연주곡, 즉 기악곡이라고 또 하는데요. 이렇게 조를 바꿔서 연주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걸 이조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특히 단소나 대금 독주곡으로 많이 연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청성곡에 대해 알아봤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참, 그리고 이거는 요천 순회지곡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요 수는요. 옛날 중국에서 태평성대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 때 임금님을 의미하는데요.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짓기도 하고요. 이 곡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겠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들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립국악원 유튜브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콘서트 1일 국악에 나온 건데요.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정악단 박장원입니다. 오늘 연주해드릴 곡은 대금 독주로 연주하는 청성곡입니다. 대금에는 갈대에 청을 청공에 붙여 청아한 음색을 들려주는데요. 청성곡은 맑은 청의 울림을 평온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곡입니다. 평화로운 대금 선율에 잠시나마 귀 기울이시면서 어지러운 마음을 정화시키고 차분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다 들어봤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활동, 생소병주 수룡음의 특징. 자, 그러면 아까처럼 생소병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물론 한자어고요. 다음과 같아요. 자, 생왕생, 퉁소소. 그런데 여기에서는 퉁소소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배우는데 생소병주에서는요. 퉁소가 목관악기 이름이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단소를 의미해요. 그리고 나란히 평, 아뢰 주 또는 연주할 주를 뜻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죠. 생왕이랑 단소로 나란히 혹은 함께 연주하는 걸 의미해요. 아까 독주랑 다르게 얘는 악기 몇 대로 연주한다? 네, 2대로 연주를 하죠. 그러면 단소가 뭔지, 생왕이 뭔지부터는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한번 이 두 악기에 대해 알아보고 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잠깐 멈추고 스트레칭 한 다음에 다시 들어도 괜찮아요. 자, 생왕이란 악기를 여러분은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생왕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연주도 못 해봤는데요. 이렇게 요즘은 유튜브로 연주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또 새로운 느낌이더라고요. 생왕은 왼쪽처럼 생겼고요. 또는 신용복이라는 이제 화가의 주유청강이란 작품에 따르면 여기에서 생황을 연주하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보면 그렇네요. 입으로 부는 관악기고요. 지금 대나무대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부는 곳은 여기 이 부분 한 군데였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생황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생황 설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한번 들어볼까요? 생황은요, 전통 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화성을 낼 수 있는 관악기라고 분류가 되는 악기고요. 관악기만큼 호흡을 이제 불거나 마실 수 있는데요. 여기 대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통을 통해서 시골을 통해서 숨을 불거나 마시고 하면 보이지 않는 떨판에 올라가는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모습은 되게 옛날 신비로운 새였던 봉황을 닮았다고 하는 귀한 악기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아까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맑고 투명한 음색이 특징인 생황. 생황은 취구를 통해 들숨과 날숨으로 연주하는 악기로 서로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대나무관을 작고 둥근 통의 둘레에 꽂아 만든 악기다. 이름도 모양도 생소하지만 의외로 많은 연주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주되고 있다. 이렇게 현대음악 그러나 대부분 개량된 형태다. 그 옛날 생황은 어떤 악기였을까?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단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소는 아까 한자로 퉁소수, 단소수라고 배웠는데요. 이 퉁소랑 단소는 다른 악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악기가 더 오래되고 많이 쓰였던 악기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의외였는데요. 선생님도 어릴 때부터 단소를 많이 배우고 단소가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라고 배워왔는데 이 단소가 사실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은 악기라고 해요. 조선 말에 처음 들어왔고
처음 기록에 남았던 거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새 악기인데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학교에 정착이 됐고요. 그 전에 뭐 고려시대 때, 뭐 조선시대 때는 퉁흐라고 하는 이 아래에 있는 악기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개량이 된 조그만한 이 단서가 훨씬 뭐 가지고 다니기 쉬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면 뭐 가지고 다니기 쉽기도 하고요. 지금 이것처럼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수업하기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서 병주에서도 생황이랑 단서를 가지고 같이 연주를 하고요. 단서 곡 한번 들어보고 단서에 대한 느낌은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수룡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수룡음이란 무엇일까요? 네. 자, 먼저 이것도 가곡을 변주해서 기악곡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가곡, 평롱, 개락, 평학, 대엽을 변주했고요. 이거는 생서 병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오른쪽 그림처럼요. 그리고 이 내용이죠.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 생황 더하기 맑은 음색을 연주하는 단서가 어우러져서 단아한 느낌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서 병주로 많이 연주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느낌을 한번 기억해보고 실제로 들어보면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립국악원 유튜브에서는 이 수룡음에 대해서 해설도 하고 또 연주한 걸 영상으로 올려 여러분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먼저 해설편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설편 들어볼까요? 수룡음은 물속에 논이는 용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음악이기에 이렇게 근사한 이름이 붙여진 걸까요? 수룡음은 조선시대 풍류방에서 선비들이 즐기던 가곡 중에 비교적 속도가 빠르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몇 곡의 선율을 기악곡으로 연주한 음악입니다. 향피리가 중심이 되는 합주 편성으로 연주하거나 생황과 단소, 양금과 단소 이중주로 연주하곤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생황과 단소 연주로 수룡음 감상하겠습니다. 생황과 단소의 이중주를 생소병주라고 합니다. 생황은 좀 낯선 악기죠? 생황에 대해 이해하는 건 생소병주로 연주되는 수룡음을 감상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황의 생김새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생황은 길이가 서로 다른 17개의 대나무 관대를 울림통에 촘촘히 꽂아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관대에는 여러 개의 지공이 뚫려 있고 울림통 가운데에는 입김을 불어넣는 부리 모양의 취구가 붙어 있죠. 생황은 조선시대에는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의 풍류방에서도 애호되었는데요. 이는 조선시대의 풍속화나 민화에 생황이 등장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황은 어떤 특성을 지닌 악기일까요? 생황은 한음을 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여러 음, 즉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들숨과 날숨에서 모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마치 하모니카와 닮은 듯 느껴집니다. 생소병주의 또 하나의 주인공인 단소는 음량이 작고 음역이 좁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맑고 영롱한 음색을 지닌 악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음색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가락을 만들어내는 생황과 단소는 수룡음에 함께 편성되어 어느 것이 반주악기이고 어느 것이 주선율 악기인지 구분 없이 서로 조화로우면서도 대등한 연주를 이어갑니다. 수룡음에는 타악기 반주가 없고 속도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수룡음은 조선시대 궁중음악과 선비들의 풍류 문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음악입니다. 화음을 연주하면서 여움 없이 짧게 끊어지는 생황의 음색과 단선율을 연주하며 자유자재로 여음을 만들어내는 맑고 투명한 단소의 음색은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잘 어우러집니다. 자, 그럼 생소병주로 연주되는 수룡음을 감상해 보시죠.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감상편도 한번 감상해 봅시다. 네, 시작!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소병주 수룡음까지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음악의 특징을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곡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봐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청성곡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청성곡은 짧은 호흡 아니면 긴 호흡. 네, 맞아요. 긴 호흡으로 연주를 했죠. 굉장히 폐활량이 좋아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두 번째, 떨면서 연주했나요? 깔끔하게 한음 연주하던가요? 뭐죠? 네, 맞아요. 막 떨면서 연주해요. 이게 대금은 아닌데 대금이라고 치고 막 연주하기 위해서 막 손도 떨고요. 일부러 떤 거죠. 몸도 이렇게 팔도 떨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떨면서 그 특유의 느낌을 주었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 가락의 흐름이나 악기의 음색을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에는 가락선이나 시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했는데요. 둘 다 해도 좋아요. 먼저 가락선에서는 한번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거니까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잘게 떠는 느낌을 이렇게 주고 있죠. 여기 죽을 하다가 주고 올라갈 때도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주고 또 잠깐 끊었다가 이렇게 주기도 한다는데 여러분의 가락선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떠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잘게 막 떨 수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려갈 때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들어보면서 바로 그리면 좋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서 혹은 국립국악원 영상을 보며 직접 표현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로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시나 글 다 좋아요. 여기는 대금의 맑은 소리가 바람처럼 다가온다고 했는데요. 아니면 나는 눈을 감고 정성곡을 들으니 감비가 된 것만 같았네. 조선시대 감비란 이런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도 좋고 이거는 정답이란 딱히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결과를 교과서에 나타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해도 당연히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룡음의 특징이란 대체 어떨까요? 먼저 부드러운 특징, 아니 부드러운 느낌, 아니면 강하고 힘찬 느낌, 혹은 속도 변화가 어땠나요? 있다 없다. 이제 맞춰볼까요? 네, 맞아요. 부드러운 느낌을 굉장히 주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속도 변화는 없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또한 이거는 네, 맞아요. 두 악기로 여러 선율을 내고 있었죠. 생소 병주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 생황이랑 단소의 특징도 함께 정리해보면 좋아요. 교과서에는 하나씩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보충을 해봤답니다. 먼저 생황은 여러 음이 동시에 울린다고 있는데요. 화음악기라고도 했죠. 또는 음을 수평적으로 움직여서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있어요. 또 관이 여러 개인 악기입니다. 관의 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한 17개 되는 것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단소는요. 네, 음색이 부드럽고 소리가 맑은데요. 같은 의미이지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소리, 자연을 닮은 소리라고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곡을 같이 감상을 해보았는데요. 이 음악의 특징을 신체나 도구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답은 딱히 없고요. 코로나만 아니면 학교에서 직접 해보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고 여러분이 나타내면 될 것 같은데요. 가락은 왼쪽은 대체 무슨 곡을 표현한 걸까요? 네, 맞아요. 생소병주 수룡음에 대해서 나타냈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네요. 네, 뭐 생황의 단순한 가락은 이제 약간 두꺼운 천으로 쭉 한편으로 날렸고, 당후의 장가락은 약간 이렇게 좀 굴곡지게 장가락을 표현했죠. 굵기도 좀 다르군요. 혹은 음색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5명의 학생이 대화가 여러 음이 어울려 소리나는 생황을 표현했고요. 실제로 생황은 주로 한 3개 이상의 보통은 3개의 음은 동시에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단소는 하나의 음만 소리를 내죠. 그래서 맑은 소리, 단소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이렇게 음악의 특징을 몸이나 도구를 이용해 활용해 표현해 볼까요? 아니면 이런 걸로 같이 표현해 봐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걸로 한번 표현해서 이렇게 날려봐도 좋고 들어도 좋고요. 자, 오늘은 2곡을 한번 같이 들어봤고요. 이 특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곡으로 같이 다양한 활동으로 만나도록 해요. 모두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